여러분 지금 이 국내 제약사 비만약 개발 라인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동제약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어떤 곳과도 겹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먼저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쟁이 아니라 이 독점 트랙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비만약 개발사들을 보면은 뭐 한미약품 주사제, HK 이노에는 이제 중국 물질을 도입을 하고, 대웅제약은 장기 지속형 주사, 유한양행은 아직도 임상 진입 전 단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에서 진짜 먹는 약, 그것도 이 저분자 합성 신약을 들고 있는 곳은 사실상 일동제약 하나뿐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이 경구제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이고비 정제를 허가를 받았고, 릴리도 경구용 오포글리프론을 이 파운다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게 얼마 전인데,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음 라운드는 주사에서 경구로 넘어간다고 이미 방향성을 확증을 지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이제 경구용 후보 물질을 임상 데이터까지 확보한 곳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시장이 뒤늦게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좀 잠깐 보시면은 임상 1상에서 4주 만에 이 최대 13.8%라는 최종 감량이 나왔는데, 이 릴리가 방금 허가받은 파연다요, 그러니까 이 오프글리프론이 72주 동안 평균이 12.4%로 감량한 데이터로 승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4주 만에 13.8%가 나온 건데, 물론 여러분 이게 초기 데이터고 대상군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당연히 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1상 이 짧은 구간에서 이만한 감량폭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후속 임상에서 최종 감량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안전성인데, 경구용 GLP-1 개발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 간독성, 그리고 이 위장관 부작용이거든요. 실제로 화이자나 뭐 알티메드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이슈로 개발을 접거나 지연시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임상 1상에서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 이게 당연히 이 라이센스 아웃에서 엄청난 그런 카드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의 PK, 이 약동학 프로파일인데, 이 혈중 유효 농도가 이 18시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도 체내 축적성이 없다는 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한번 먹으면은 약효를 낼 수 있는 농도가 몸 안에서 이렇게 18시간 지속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일 1회 복용이라는 편의성, 그리고 이 장기 안전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입니다. 축적성이 있으면은 장기 복용할 때 부작용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걸림돌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고, 이 글로벌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허가 후에 이제 실제 처방 확대까지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물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임박한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이 파트너사 확보 이슈인데, 일동제약이 임상 1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수 기업들과 이 라이센스 아웃을 논의 중에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임상 2상 후속 개발에 참여할 이 파트너사 확보도 병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라이센스 아웃 원샷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상부터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하는 딜 구조까지 열어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딜이 성사가 되면은 당연히 이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통상적인 라이센스 아웃 대비 훨씬 더 커지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글로벌 트렌드랑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질을 들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이 허가받은 릴리 물질을 초기 구간에서 앞서고 있고, 안전성 프로파일도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딜 구조까지 유연하게 열어두고 협상 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발표가 나오냐의 문제라는 거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진작에 지났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이렇게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추세 전환은 시작이 됐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요때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확히 그 지점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그러면서 지금 유의미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러면 점점 우리 종목을 대응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동제약 코멘트를 드렸던 게, 잠깐만 보시면 6월 7일 이때였는데, 이제 진짜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코멘트는 좀 미리 챙겨 놓으셔야 이런 식으로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장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대금 보시면은 이제 각종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하루에 5조에서 3천억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무려 이 90%가 넘게 지금 빠졌는데 이제 진짜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얼마나 레버리지가 시장을 왜곡시켜 왔는지 이번 규제로 오히려 명확하게 우리가 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만 봐도 이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정 몇 종목에 쏠렸던 자금이 풀리면서 수급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 뭐 실적 좋고 재료 있고 이런데 그냥 방치돼 있던 종목들, 특히 이 코스닥 쪽이 이제 드디어 순환매가 돌아올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될 거예요. 뭐 소수 종목에 수급이 쏠렸던 비정상적인 장에서 이런 실적과 재료 중심으로 순환하는 정상적인 장으로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부해보자 하면서 이 종목을 공지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올라간 섹터가 반도체인 건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이미 삼전이나 하이닉스 시총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은 뭐냐 이건데, 그 답이 결국 이 로봇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단순해요. 왜냐면 이 반도체는 AI라는 수요를 먹고 큰 건데, AI가 이 소프트웨어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다음 확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AI가 이제 실제 물리 세계로 나오는 게 바로 로봇이고, 이걸 시장에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반도체에서 AI, 그 다음에 로봇으로 이어지는 산업 사이클의 마지막 퍼즐이 이 바로 로봇이라는 겁니다. 시장 규모부터 좀 보면은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 리포트에서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전 전망치 60억 달러 대비 6배 이상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출하량도 기존 대비 4배 늘어난 140만 대 여기까지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더 공격적으로 2035년에 연간 200만 대 여기까지 지금 폭발적 성장을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2천억 달러대까지 열어놓은 낙관론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를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실제 현장에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토요타나 BMW, 현대차 그룹들이 잇따라서 유료 상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범 단계를 졸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인터랙트 애널리시스도 2032년을 대규모 배치가 이루어지는 상업적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6, 7년 안에 이 로봇 상용화가 진짜 터진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가 지나온 사이클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로봇 안에 뭐가 들어가냐는 건데, 반도체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결국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밀축이라고 해서 GPS,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GPS, GNSS 이런 부품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쓰는 이 GPS는 오차가 여러분이 수십 미터가 넘어요. 로봇이 이 오차로 공장이나 창고 물류센터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바로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봇용은 반드시 이 RTK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간 센티미터급 이런 정밀치기가 필수인 상황인데, 여러분 이 RTK와 PPP 기술은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이랑 로봇 공학, 그리고 이제 이 매핑 애플리케이션에서 IMU나 라이다 같은 다른 센서와 점점 통합이 되고 있고, 한때 이 $80 이상이던 이중 주파수 수신기가 현재 이 $15 미만으로 판매가 되고, 자율배송 로봇의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내려가는데 탑재량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딱 반도체 초창기 그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이 GPS 부품이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위성 신호를 받아서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속적인 이 보정 데이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KT나 이 LG U+ 이런 통신사들이 이미 RTS 보정 정보를 이제 LTE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하면서 센티미터 수준의 이 초정밀 추기를 구현을 하고 서비스를 팔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인데, 여러분 이 로봇 한 대가 팔리면은 그 뒤로 이제 매달 보정 데이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도 갱신 비용이 계속 붙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구독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부품이라는 건데, 여러분 반도체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이 GPS는 하드웨어 매출에 서비스 매출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 하드웨어 기업으로만 보면은 뭐 PR이 15배에서 20배 정도지만 이 구독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사스 기업처럼 PR이 뭐 40배, 50배까지 재평가받는 사례가 이미 넷플릭스나 어도비 이런 데서 다 나온 상황이에요. 시장 데이터로도 이 GPS 추적 장치 시장이 2025년 42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해서 이 74억 달러 여기에 지금 이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휴머노이드 수요가 얹으면 KGR은 당연히 훨씬 더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템베거 하시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왜 10배가 갔는지를 보면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얘네가 스토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HBM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이 실적이 실제로 이 분기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위로 올려준 건데, 결국 여러분 템베거가 별게 없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실적 폭발, 지속 가능성, 이런 게 붙으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값인 셈인데, 이 로봇 정밀치기의 GPS 부품이 이 조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볼 수 있어요. 카테고리는 완전히 신규에, 실적은 이 상용화 시점에 폭발하고, 지속성은 이 구독 서비스로 담보. 우리가 이 반도체로 포모를 많이 느꼈었는데, 이 로봇 GPS 부품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흐름을 우리가 좀 미리 선점하는 게 앞으로 정말로 이 5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알파가 될 수 있는 재료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로봇 상용화가 2027년에서 2028년이 이제 초기 확산 단계라고 보고 있고, 2030년 이때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잠깐 보시면은 2028년에 여러분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15배가 뜁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뛰면은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지금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별 3개 이렇게 공지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처음에 이 종목 공부하다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자마자 상한가 한번 찍고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찾아내긴 했는데, 저야 뭐 이게 업이니까 뭐 또 공부하면 그만이고, 대신에 이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종목 특이사항 매매 코멘트도 같이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챙겨가 보시라는 거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인 성향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종목만큼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랑 매집 성향이 맞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게 트레이딩으로 같이 우리가 또 종목을 봤잖아요. 시장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담아가는 거지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각자의 성향이 있죠. 또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고 뭐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저랑 맞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설명글 더보기나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안내해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그리고 꼭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또 우리 종목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꾸준히 좀 잘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